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죠. 저도 넓지 않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 정전 팀장님에 대해서 정말 미담이 많이 들려옵니다. 많은 분들께서 평가하시기를 나쁜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제가 대통령실에 계실 때 개그계 유재석이 있다면 대통령실엔 정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통령실에 유재석 같은 분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오늘 또 축하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보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입니다. 이어서 축하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짜와의 전쟁 출판기념회에 오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아는 정호윤 전 팀장은 부산 사나이 그 자체입니다. 지난 윤석열 대선 캠프 시절 정 팀장은 선거대책본부의 공보특보로서 승리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싸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성남FC, 백현동, 대장동 비리 의혹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정 팀장의 활약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한편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공직기강 팀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정 팀장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공직기강 팀장 자리를 박차가 나와 가짜와의 전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나라를 망치고 민생을 해치는 가짜와의 전쟁 최일선에 서겠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유능한 젊은 일꾼을 얻었습니다. 급속히 팽창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김만배 신앙인 녹취 파일 허위 보도는 거짓으로 점철된 선거 공작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정호윤 팀장과 함께 이런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해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부산 사나이 정호윤을 뜨겁게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호윤 전 공직기강 팀장의 출판기념회를 축하드리며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이 가정마다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입니다. 정호윤의 가짜와의 전쟁 출판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실력과 리더십, 인품, 삼박자를 모두 갖춘 우리 부산 사나이 정호윤 팀장은 대통령실과 국회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입니다. 대통령실에서 후보 검증, 네거티브 대응이라는 정책을 맡았고 국정 리더십 포럼도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책 제목도 요즘 가장 핫한 가짜와의 전쟁. 저도 가짜 뉴스의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이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짜들과 싸웠던 어떻게 보면 선배로서 꼭 가짜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부산 사하구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의 발원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 황지, 또 그 낙동강의 끝은 바로 부산 사하이기 때문입니다. 처음과 끝을 함께하는 사이인 만큼 사하구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윤님의 가짜와의 전쟁 출판기념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제를 해치고 평범한 국민을 속이는 가짜뉴스와 싸워온 정호윤 전 팀장님이 그간의 경험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냈습니다. 정호윤 전 팀장님이 싸워온 가짜가 무엇인지, 또 진짜를 향하는 작가의 올곧은 마음은 어떤지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책을 읽고 가짜가 없는 세상, 진짜가 대접받는 세상을 함께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가짜와의 전쟁 출판기념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으로도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께 일일이 인사를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렇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가시는 길에 또 우리 정우윤 작가님과 얼굴을 보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출판 기념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또 축전을 보낸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십니다.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축전을 대독해드리겠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님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고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지내셨습니다. 현재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국가안보를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께서 보내주신 축전을 제가 대신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가짜와의 전쟁 출판 기념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국가안보실장 시절 청와대에서 정호윤 국장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당시 정호윤 국장은 능력과 성실함으로 청와대 직원들에게 큰 귀감이 됐습니다. 또한 정 국장은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끝까지 든든하게 저의 곁을 지켜준 고마운 후배입니다. 능력과 성실함, 의리까지 갖춘 부산 사나이의 미래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님의 축전입니다. 한기호 위원장님은 삼성 장군 출신으로 삼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지내셨습니다. 축전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정호윤 대통령실 전 공직기강 팀장의 가짜와의 전쟁 출판 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의 척결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는 것들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짜와의 전쟁을 시작한 정호윤 전 공직기강 팀장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널리 읽히고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귀하게 쓰여서 정호윤 전 공직기관 팀장의 진짜가 되고자 하는 노력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출판 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의 축전입니다. 이기흥 회장님은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런던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대한체육회장과 IOC 위원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축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짜와의 전쟁 출판 기념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는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팀장은 능력과 열정을 겸비한 대한민국의 젊은 인재입니다. 대통령실을 나와 직접 가짜와의 전쟁을 시작한 정호윤 전 팀장의 용기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 분을 위해서도 박수를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출판 기념회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제가 먼저 이 정호윤 전 공직기강 팀장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출신인 정호윤 전 팀장은 사하구에서 대동중학교와 동아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또 이후 중앙대 법학과에서 공부를 했고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국회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비서관, 국회 정책보좌관을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당에서의 경력도 굉장히 화려한데요. 양대연구소 개관연구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부단장,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네거티브 검증팀장, 공보특보를 역임하고 대통령 당선인 보좌역을 거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 팀장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정호윤 전 공직기강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이 결혼식 이후로 오늘 제일 많은 분들 앞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 내에 우리 고교 중학교 동문들 그다음에 이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많은 지인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그 많은 분들께서 이 소개를 다 해주셨는데 정작 중요한 분 한 분을 소개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시는 박보경 아나운서는 MBC 메인 뉴스에서 앵커도 하셨고 또 지난 대선 때 대통령께서 이제 그 성렬이 형네 밥집이라고 유튜브를 하셨는데요. 그때 같이 진행을 하신 진행자십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준비하는 동안에 사실 제일 많은 도움을 준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제 정치 인생 20년을 이 책에 담았는데요. 이 20년을 담는 과정에서 제 기억을 끌어내줄 사람이 필요해서 제가 대담으로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월간조선의 최우석 기자, 제 오래 보십니다. 이 친구가 저와 대담을 하면서 제 생각을 다 끌어내 주었고 그 생각들을 모아서 이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최우석 기자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만 말씀드렸지만 이 가짜와의 전쟁이라는 책은 제 정치 인생 20년을 담은 책입니다. 제가 98년에 이제 동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가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저는 바로 국회로 들어갔는데요. 그 이후에 올해 이제 지난주에 제가 대통령실 공직기강 팀장으로 퇴직하기까지 한 20년간 국회와 청와대, 대통령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일했습니다. 그 20년 동안에 제가 한 일들을 다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저는 그 국회 생활을 통해서 이 국정 경험을 많이 했고 또 대통령실에 청와대에 가서 이제 국정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제 가슴 한켠에 가장 큰 아픔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정말 많은 가짜 뉴스들이 행행을 했고 무슨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 사실이 아님에도 여전히 사실로 생각하고 계시는 가짜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 가짜들을 제가 그때 당시에 지켜내지 못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한 것들이 정말 제 가슴에 여전히 상처와 뼈안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 책을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저는 이제 후보 네거티브 검증 팀장과 공보 특보를 했는데요. 그때도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들이 행행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가짜 뉴스들에 대한 대응을 하고 또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는데 그 검증 과정에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남 FC 비리 의혹,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그다음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이재명 후보 조카의 여친구 모녀를 살해했던 그 살인 사건을 제가 최초로 이제 밝혀냈던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제 책에다가 다 담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 책을 준비하면서 약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동안 누가 이것을 검증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을 텐데 제가 이 책에 가감없이 제가 했다는 것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짜와의 전쟁을 하겠다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된 것이고 또 이 대통령실에서 이제 나와서 제가 이제 그 실전 정치에 이제 뛰어들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 세종권이 들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와의 전쟁을 그칠 수 없는 가짜들은 여전히 횡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짜 뉴스들은 당연히 횡행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진짜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가짜 정치인들, 그다음에 실제로는 국민을 옥죄면서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 가짜 정책들과 가짜 규제들, 이런 것들과 저는 전쟁을 하겠다는 것 선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정호윤이 가짜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꼭 큰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실어주시겠으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다가 이제 부산의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도 좀 담았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됐는데요. 고향에 내려올 때마다 가슴 아픈 게 이 서부산은 늘 낙후되어 있습니다. 동부산 쪽은 사람이 넘쳐나고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권이 너무 잘 돼 있는데 우리 서구사는 사람도 없고 교통도 불편하고 집도 다 낡았습니다. 공장은 그대로 있고 발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 20년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주민들이 발전을 원하지 않아서 이 발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은 동서에 대한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 균형 발전에 대한 제 계획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이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부산의 정치나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드리진 않겠지만 시간이 되시면 제 책을 꼭 한번 읽어주시면 제가 갖고 있는 부산 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들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잘 부탁드리고 제 책을 꼭 좀 깊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출판기념회에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왔다 가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제가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치인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출판기념회 시간에 뭐 당원 간담회를 잡는다거나 저에게 이 축사를 보내주신 분에게 전화를 해서 축사를 보내지 말라고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그런데 굴복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대통령실 공직기강 팀장을 하고 왔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 팀장은 모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과 감찰을 담당합니다. 제가 감찰을 직접 했던 사람이고 직접 고위공직자를 검증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그런 이 굴욕, 모욕 이런 거에 전혀 굴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가 무엇인지, 저는 진짜에 대한 올곧은 원칙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행사에 멀리까지 참석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내외 기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새해에도 늘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들어봤는데요. 가짜와의 전쟁은 우리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정의호 전 팀장과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님과의 대담으로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간조선의 베테랑 기자님이신 최우석 차장님과 또 함께 이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석 사장님, 기자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올라오셔서 이렇게 앉으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자 정호입니다. 제목을 참 잘 지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짜와의 전쟁. 한 번 들으면 절대 잊혀지지 않을 이름인데 궁금합니다. 왜 가짜와의 전쟁이라고? 아까 뭐 충분히 들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가짜와의 전쟁을 하면 다들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짜 뉴스들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가짜들은 가짜 정치인도 있고 가짜 규제도 있고 가짜 정책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가짜들에 대해서 저는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 생각으로 모든 가짜들과 전쟁을 하겠다 이 뜻으로 가짜와의 전쟁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가짜와의 전쟁. 이 책을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그렇게 제목을 지을 수밖에 없었나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최우석 기자님이 기억을 되살려냈는데 그간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어떤 사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기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친구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고요. 다름 아니고 제가 국회에서 정치부로 출입을 20년 가까이 했는데 한 정호윤 팀장님을 만난 게 한 18년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자로 나름의 이름을 좀 알리고 먹고 살게 해준 1등 공신이 정호윤 팀장이니 그리고 사실 동갑들한테는 존경한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충분히 정호윤 팀장한테는 제가 존경한다는 표현을 수만 번 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존경한다는 표현은 많이 안 써요. 진심입니다, 진심. 예, 네, 그렇죠. 우리 저자께서는, 우리 정전 팀장님께서는 경력이 참 화려하십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박근혜 정부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네, 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자리에 두 번이나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 축사해 주신 말모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진정성, 성실함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일부속실 이제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 탄핵 과정에서 많은 아픔을 겪고 또 그분에 대한 가짜 뉴스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저는 일본에서 이제 국정 리더십 포럼이라는 포럼을 만들어서 우리 보수 정권의 재창출, 보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을 만나서 이제 그 대선을 치르고 결국 이제 다시 대통령실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제가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제대로 더 이 워치독 역할을 잘해서 그만한 문제들이 터지지 않도록 더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새 정부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공직개혁 팀장 자리를 제가 JLS 때 받아서 갖고 그만큼 또 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터지지 않도록 제가 더 악독하게 더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했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 두 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궁금하실 텐데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지켜본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 두 분은 애국심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은 두 분 다 저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되게 혼자 꼼꼼하게 이 자료도 검토를 많이 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시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친구들과 되게 이렇게 자주 편하게 소통하시는 분이다.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좀 뿌듯한 일이나 이런 얘기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잘못한 일? 제가 잘못한 일은 없는 것 같고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네. 잘한 일을 여쭤보겠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대통령 주변에서 제가 대통령 주변에서 오래 근무를 했는데 만약 제가 뭐 사심을 품었다고 한다면 저한테 이런 기회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2번을 근무하고 또 이 제1부속실과 또 공직기강이라는 곳은 대통령실 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자리라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대통령실에 와 있는데도 아니 정치관을 어떻게 그 핵심 조직만 2번을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심 없이 일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책에 그런 얘기들이 또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 기화들이 있어서 저는 참 재밌는데 또 보시는 분들은 재밌겠습니다만 이거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최우석 기자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괜찮은 거겠지요? 요즘 언론을 보면